미안하다, 영수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텅 빈 할머니 집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안방에는 오래된 장롱과 이불장, 그리고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옷가지들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죠. 나, 박지혜는 홀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며 손도 대지 않으셨고, 엄마는 아예 오지도 않으셨어요.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건 나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셨어요? 먼지가 소복이 쌓인 장롱을 열자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한복들, 누렇게 변한 이불보,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할머니는 평생 이 좁은 방에서 과거를 껴안고 사셨던 거였죠.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며 정리하던 중 장롱 맨 밑 서랍이 굳게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았죠. 서랍장 뒤를 더듬어 보니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녹슨 열쇠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자물쇠에 끼워 넣었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갈색빛이 발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금색 글씨가 보였죠. 1994년이라고. 1994년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서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엔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 그리고 맑은 눈매. 놀랍게도 그 여자는 나와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수가 미안하다. 네가 겪은 고통을 내가 막아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너의 억울함을 잊지 않을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영수. 그 이름을 본 순간 어린 시절 들었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전처, 나의 친어머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분. 가족들은 친엄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가끔 친척 어른들이 모였을 때 수근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결국 애가 듣는다. 그 얘기는 하지 마. 나는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왜 아무도 그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오늘 영숙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 맑은 눈에 눈물이 그랑그랑 맺혀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 영숙이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걱정 마라, 내가 옆에서 다 챙겨줄게. 하지만 민수 녀석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왜 아들은 기뻐하지 않는 걸까?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94년 4월 2일. 영숙이가 요즘 표정이 어둡다.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오늘 부엌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 물어보니 민수가 요즘 차갑게 대한다고. 임신 후로 더 심해졌다고 한다. 내 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저녁에 민수에게 물으니 별일 아니에요 라며 대충 넘어간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체는 점점 흐트러져 가고 있었고 페이지 곳곳에 눈물 자국처럼 번진 잉크가 보였어요. 1994년 5월 20일.
오늘 영숙이가 보험 이야기를 했다. 민수가 생명보험을 들자고 했다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고 걱정했다. 5억이라니. 평범한 직장인 부부가 왜 그런 큰 보험을? 영숙이한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더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라고요라고 했다. 하지만 영숙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나도 불안하다. 5억. 30년 전 5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었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빨리 페이지를 넘겼어요. 할머니의 글씨는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10일. 영숙이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내가 붙잡아서 큰일은 안 났지만 영숙이 말로는 누가 뒤에서 민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집엔 우리 셋밖에 없었다. 나, 영숙이 그리고 민수. 설마.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걸까?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진실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994년 8월 5일. 오늘 민수가 사무실을 뒤지는 걸 봤다. 영숙이의 도장을 찾는 것 같았다. 왜 며느리 도장이 필요한지 물으니 서류 때문에라고 얼버무렸다. 밤에 영숙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다투는 소리였다. 문틈으로 들으니 민수가 빨리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이라고 협박하듯 말하고 있었다. 영숙이는 울면서 오빠 무서워요. 뭔가 이상해요라고 했다. 나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다. 내 아들이 정말? 일기장을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며느리를 지키고 싶지만 아들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짜의 일기가 보였습니다. 1994년 8월 14일. 내일이 영숙이 산부인과 정기검진 날이다. 민수가 내일은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간다고 했다. 하지만 거짓말인 것 같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차갑다. 영숙이를 보는 눈이 마치 처리해야 할 물건을 보는 것 같다. 나는 무서워졌다. 내일 내가 영숙이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다. 절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 하느님, 제발 제 예감이 틀렸기를.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글씨체가 흐트러져 있었고 페이지 곳곳이 눈물로 얼룩져 번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죠. 1994년 8월 15일. 영숙이가 죽었다. 내 며느리가 내 손주가 모두 죽었다. 나는 막지 못했다. 아침에 급한 일로 병원에 늦게 가게 되었다. 영숙이에게 혼자 조심해서 가렴 내가 곧 따라갈게라고 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계단 아래에 영숙이가 쓰러져 있었다. 피가 너무 많았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왔다. 민수는 회사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거짓말이다. 아침에 민수의 차가 집 근처에 있는 것을 봤다. 민수가 울면서 내게 매달렸다. 엄마, 제발. 저 때문에 가족이 다 무너져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비겁하게도 침묵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임신부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거라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를 의심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나를 보는 눈초리가 차갑다. 나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 벌이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며느리를 희생시킨 벌. 영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채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누군가 이 일기를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였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널 죽였는지 알게 되길.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아버지가 친할머니를 죽였다. 할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 30년간 할머니는 며느리 죽인 시어머니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던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늘 과묵하고 말이 없고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시던 모습.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변명 없이 참아내시던 모습. 그게 다 이 비밀 때문이었던 거였죠. 일기장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이 일기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것만은 남겨두고 싶었다. 영숙이는 착한 며느리였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진짜 범인은 내 아들 박민수다. 보험금 때문에 임신한 아내를 죽였다. 나는 그걸 막지 못했고 침묵으로 공범이 되었다. 이 일기가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제발 영숙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일기장을 꽉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할머니가 홀로 간직했던 비밀, 그 무게가 지금 내게로 넘어온 것 같았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할머니와 영숙 할머니, 두 분 모두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30년 전 일기장만으로 증거가 될까? 아버지는 부인할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가족들은 또 나를 말릴 것이었어요. 나는 일기장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죠. 복도를 지나며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새엄마, 그리고 나.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거짓으로 보였어요. 우리 가족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구나.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사셨던 그 집. 30년간 비밀을 품고 계셨던 그 좁은 방. 이제 그 비밀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죠.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지, 그리고 내 가족이 얼마나 무너질지를.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담은 일기장을 사이에 두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 아버지와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유품 정리는 다 됐니?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시선이 자꾸만 내 손에 든 일기장으로 향했죠. 나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1994년이라는 금색 글씨가 거실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신문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하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뭔데? 할머니 일기장이요. 1994년에 쓰신 거예요. 1994년. 그 숫자를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왜? 옛날 일기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나와요. 1994년 8월 15일에 돌아가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일기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쓰셨는데?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쓰여 있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엄마는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아버지가 밀었다고 쓰여 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죠. 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임신한 아내를 밀어? 보험금 때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5억짜리 생명보험. 결혼 직후에 가입하신 거죠?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건 거짓말이야. 네 할머니가 거짓말을 쓴 거라고. 왜 할머니가 거짓말을 쓰세요? 30년 동안 며느리 죽인 시어머니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체가 드러났어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며느리를 희생시킨 벌. 영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잠시 후 아버지가 손을 내리며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죠. 지혜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럼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할머니는 늙어서 기억이 흐려지셨어. 그때 일을 제대로 기억 못 하신 거야. 일기는 1994년에 쓰인 거예요. 사건 당일에 쓰신 거죠. 30년 후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였죠. 다녀왔어요. 오늘 마트에서 세일을. 어머, 둘이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우리의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재빨리 일어서며 일기장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막을 겨를도 없이 그것을 꽉 쥐고는 격하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옛날 일기장 나온 거야. 일기장이요? 엄마가 다가오며 일기장을 보려 했지만 아버지가 뒤로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계모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당신 왜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개인적인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가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죠. 아버지, 그거 제게 주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안 돼. 이건 그냥 옛날 얘기야. 다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30년간 오해를 받으며 사셨어요. 이게 어떻게 지난 일이에요? 그만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빚에 쪼들리고 회사는 망해가고.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죽였어요. 엄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전철을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건 사고였어. 할머니는 아버지가 회사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거 알고 계셨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 차가 집 근처에 있는 걸 보셨대요. 아버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엄마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기장을 꽉 쥔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3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안 돼. 아버지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아팠지만 나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죠. 지혜야. 제발. 가족을 생각해라. 내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가족이요?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잖아. 널 키운 건 나라고. 하지만 태어나지도 못한 제 동생을 죽인 것도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손이 풀렸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비틀거렸어요. 엄마가 그를 소파에 앉혔죠. 지혜야, 일단 진정하자.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 진정하라고요? 내 친엄마가 죽었어요. 뱃속에 있던 아기도 죽었고요. 할머니는 30년간 오해를 받으며 사셨어요. 그런데 진정하라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 이제 와서 다 들춰내봤자. 엄마도 아버지 편이에요? 엄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당혹감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죠. 112. 안 돼. 아버지가 달려들어 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당신 안 돼요. 이러면 더 이상해 보여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죠.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영화에 영숙 대해 아줌마에 그날 대해 일어난 일에 그날 대해 일어난 일에 모든 대해 걸 말씀해 모든 주세요. 걸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간의 죄책감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더웠어. 8월 중순이었으니까.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일주일. 이미 석 달이 지났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천만 원 안 갚으면 당신 집도 회사도 다 날아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친정에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됐어. 처갓집 신세는 안 져. 미안해요. 제가 돈도 못 벌고 집만 되고.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보험 증서. 생명보험 계약서.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박민수. 나는 악마였어. 그 순간 생각했어. 영숙이가 없으면, 보험금만 있으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날 아침 엄마가 영숙이랑 병원 간다고 했어.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이 생긴 거야. 나는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숨어 있었군요. 영숙이가 혼자 집에 왔어. 엄마가 급한 일로 늦는다고 전화했었거든. 영숙이는 내가 회사에 간 줄 알았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뒤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밀었군요.
임신 8개월 아내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돈이 너무 필요했어.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도 봤나요? 엄마가 돌아왔어. 영숙이가 쓰러져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봤어.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할머니가 알았군요. 처음부터. 할머니가 나한테 애원했어. 경찰에 말하면 안 되냐고. 하지만 나는 겁이 났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매달렸지. 엄마, 제발 살려줘. 나 감옥 가면 안 되라고. 할머니는 나를 선택하셨어. 며느리보다 아들을.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사셨어.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보험금은 받았어요. 3개월 후에 나왔어. 우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 시작했지. 그 돈으로 이 집도 샀고 사업도 다시 하셨군요. 내 엄마의 피로. 그럼 나랑 결혼할 때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로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살인자였다고요? 아버지를 보는 눈에서 공포와 혐오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뭐? 일주일 안에 경찰에 자수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이 일기장 들고 경찰서에 갈 거예요. 지혜야. 나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언니고요.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의 절규도 들렸죠.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다시 보였죠. 할머니, 제가 끝낼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일기장 위에 내려앉았어요. 30년간의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진실이,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새벽 2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혜 씨 맞습니까?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김정미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엄마의 이름. 그리고 언니가 있었다고. 엄마이. 언니요? 네.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일기장이 발견됐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도 새엄마도 외부에 알릴 리 없고. 어떻게 아셨어요? 30년간 기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8년. 제 동생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그래서 줄곧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뭔가 나올 거라고 믿었죠. 목소리에서 오랜 세월의 한이 느껴졌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일기장을 보고 싶어요. 제 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게다가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요? 새벽 2시인데요. 28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간절함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나는 집 근처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나왔지만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짧은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그 눈빛에는 30년간의 고통이 서려 있었죠. 지혜 씨, 네, 김정미 선생님이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엄마와 닮은 부분이 보였어요. 갸름한 얼굴형, 맑은 눈매. 4살 때 엄마를 잃었지만 흐릿한 기억 속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가 이렇게 닮았구나. 이모니까 편하게 말할게. 일기장을 보여주겠니?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자 이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할머니가 쓰신 거구나. 그녀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펼쳤죠. 첫 페이지의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김정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착한 아이였었지. 너무 착해서 문제였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어. 너를 낳고 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했어. 저를요?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영숙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언니, 나 엄마가 됐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야라고. 너를 안고 얼마나 웃었는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4살의 어린 나이에 잃은 엄마. 거의 기억나지 않는 엄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박민수. 그 인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내리쳤어요.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이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모님은 어디 계셨어요? 김정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산에 있었단다. 그날 아침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지. 전화요? 영숙이가 울면서 말했지. 언니 무서워. 민수 오빠가 이상해. 자꾸 보험금 얘기를 해. 나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 설마 남편이 아내를 해치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 4시간 후에 영숙이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지. 그때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의심했지. 당연히.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냈고 시어머니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으니깐. 그녀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네 할머니를 원망했어. 30년간. 며느리를 구박해서 죽게 만든 못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걸 보니 알겠더군. 네 할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는 것을. 할머니는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 진실을 말할 기회는 있었어. 경찰에 말할 수도 있었지. 그런데 아들을 선택하셨어.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동생과 뱃속의 아기보다 살인자 아들을 선택하셨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김정미의 말도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혜야, 박민수는 지금 뭐라고 해? 자백했어요. 어제 저녁에. 김정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백을? 네. 제가 추궁했더니 결국 모든 걸 말했어요. 영숙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었다고. 이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니? 아직. 일주일 안에 자수하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왜 그에게 시간을 줘? 주변 손님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카페 직원도 이쪽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30년을 기다렸어. 30년 동안 동생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어. 그런데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저도 제 아버지예요. 비록 살인자지만. 아버지? 그 사람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 임신한 아내를 죽인 인간이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어?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이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이걸 들어봐. 이게 뭔데요? 영숙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가 휴대폰으로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오래된 녹음이라 잡음이 심했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언니, 정말 무서워. 민수 오빠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보험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나는 죽으라는 얘기야? 언니, 나 어떡해요? 아기도 있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말 못해. 아들 편을 들 테니까. 친정에도 말 못하겠어요. 다들 축하해줬는데. 언니, 나 정말 무서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리고 무섭고 외로운 목소리. 이게 사건 이틀 전에 남긴 메시지다. 영숙이는 알고 있었어.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배가 불렀어. 임신 8개월. 어디로 가겠어? 게다가 영숙이는 너무 착했어.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어 했지. 그녀가 테이프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이걸 경찰에 제출할 거다. 그리고 박민수를 고소할 거다. 알겠어요. 사실 놀랍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너는 가족이니까 힘들겠지. 하지만 내게는 가족이 아니야. 그저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다. 이해해요. 하지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 게 있어요. 김정미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틀만 주겠다. 그 후엔 내가 직접 경찰에 갈 거다. 새벽 5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모가 준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김정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30년간 변호사가 되어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동생의 원수를 갚을 날을 위해. 30년. 얼마나 길었을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기다린 모양이었죠.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었니? 이모를 만났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정미, 알고 계셨네요. 장례식 때 왔었어. 나를 쏘아보던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이 증거를 갖고 계세요. 엄마의 마지막 음성 녹음. 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구나. 이틀 안에 자수하세요. 안 그러면 이모가 직접 고소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미안하다, 지혜야. 내가 이런 아버지를 둬서. 저도 미안해요. 제가 진실을 밝혀내서.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모양이었죠. 지혜야,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모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끝났어요. 30년 전에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내 손은 일기장을 꽉 쥐고 있었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나았죠.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어두운 날들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날 오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반자가 나타났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엄마. 그녀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낮 12시,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준 이틀이라는 시간. 하루가 지나갔지만 아버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밥 먹어야지. 나와. 어젯밤 이후 처음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죠.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어제와는 다른 단호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주방에 김치찌개 끓여놨어. 같이 먹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하지만 먹어야 힘이 나잖아. 주방으로 가니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밥을 퍼담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갔어. 어디 갔는지는 말 안 했고. 도망갈까봐 걱정되세요? 계모가 숟가락을 놓으며 나를 봤습니다.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놀라운 말이었어요.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낯설더라. 이 여자는 누구지? 싶었어. 살인자의 아내. 살인자의 공범. 엄마는 공범이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이제는 알잖아. 그런데도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거야.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이혼 서류 작성했어. 엄마,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너무 비겁하지. 내 아버지가 감옥 갈 거라는 걸 알면서 먼저 떠나려는 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살인자의 아내로 사는 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는 건, 미안해.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지 않아요. 엄마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넌 어떡하니? 내 아버지인데. 전 괜찮아요. 이미 선택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죠. 식탁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28년간 모녀로 살아온 우리. 내가 4살 때부터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한참 후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내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그녀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이거 내 친엄마가 쓴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1996년 8월 10일.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라도 남깁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민수 오빠가 이상해요.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요.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을 보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보험금 얘기를 또 했어요. 내가 만약 죽으면 5억이 나온다고.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는 웃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이상한 걸까요? 임신해서 예민해진 걸까요? 하지만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이 편지를 어머니가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걱정이 기우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를 증거로 써두세요. 저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고. 누군가 저를.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오빠를 믿어야죠. 제 남편이고 지혜 아빠고 뱃속 아기 아빠니까. 어머니, 부탁드려요. 제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제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지혜와 뱃속 아기만은. 영숙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하지만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4살이었던 나와 뱃속의 동생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엄마가 저와 동생을 지켜달라고. 그래. 내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을 생각했어.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엄마.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4살의 기억은 너무 흐릿하니까요. 하지만 이 편지 속에서 나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28년 전 그날, 엄마는 나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저,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그게 엄마였을까요? 그랬을 거야. 내가 4살 때까지 너랑 함께 있었으니까. 저는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읽으니 엄마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마 순자 할머니가 이걸 내 아버지한테 준 것 같아. 편지 뒷면 봐. 뒷면을 보니 할머니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영숙이가 이런 편지를 남겼다. 내가 이걸 보고도 양심이 있다면 제발 자수해라. 내 딸을 생각해서라도. 지혜가 4살 때 엄마를 잃었어. 이제라도 아빠로서 책임을 져라.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엄마가. 할머니가 내 아버지한테 준 거야. 자수하라고. 내 생각이라도 하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안 했죠. 오히려 숨겨버렸네요. 28년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였어요. 아내를 죽인 아버지에게 최소한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라고. 4살 어린 딸이 엄마를 잃었는데 이제라도 책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마저 외면한 거죠. 저는 4살이었어요.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28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거였어요. 누구 있어? 거실로 들어온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특히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뭐야? 보이는 대로예요. 이혼 서류. 당신도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다 끝났구나. 정말 다 끝났어. 나는 엄마의 편지를 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고는 몸을 떨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서재에서요.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주신 거죠. 자수하라고. 그래.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런데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으려 했어요. 그리고 4살이었던 저와 뱃속의 동생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편지를 아버지 얼굴에 던졌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죽였어요? 왜 엄마를 죽였어요? 저는 4살이었어요. 엄마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잖아요. 나도 몰라.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빚에 쪼들리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그러다 보니 임신한 아내를 죽였다고요? 4살짜리 딸의 엄마를요? 뱃속에 아기를 품은 채로요? 지혜야. 아빠도 힘들었어. 너는 어려서 몰랐겠지만. 저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아빠는 딸의 엄마를 죽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자 이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경찰 2명이 함께 있었죠. 이틀이 지났다. 아직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박민수 씨, 1996년 이영숙 씨 살인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닌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4살 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하세요. 제 친엄마한테.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한 제 동생한테.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찰을 따라가려는 순간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죠? 영숙 씨도 저도.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신 인생의 도구였던 거죠.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영숙 씨는 보험금 때문에, 저는 지혜 엄마가 필요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버지가 경찰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28년간의 거짓된 가족이 끝났습니다. 이모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잘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옳은 일을 한 건가요? 제 친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옳은 일은 항상 어렵단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거지. 내 엄마는 널 지켜달라고 했어. 하지만 동시에 진실도 밝혀지길 바랐을 거야.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부터 힘든 시간이 올 거다. 재판이 시작되면 언론이 난리가 날 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울 거다. 28년 전 살인 사건, 4살 딸이 있었는데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거다. 알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나는 처음으로 이모를 포옹했습니다. 할머니의 품 같았어요. 아니, 희미하게 기억나는 친엄마의 품 같았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느낌. 엄마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비록 네 친엄마는 아니지만 28년간 너를 키웠으니까. 네가 4살 때부터. 이모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28년간 진실을 모른 채 살았으니까. 우리 셋은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3명의 여자.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한 남자의 죄악에 연루된.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엄마 영숙과 태어나지 못한 동생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4살 때 엄마를 잃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내 딸. 그날 저녁 나는 혼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빈집이 된 그곳에서 할머니의 방에 앉았어요. 일기장을 펼쳐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죠. 이 일기를 발견한 사람에게 제발 영숙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지혜를 부탁한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제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지혜 씨입니까? 저는 TBS 뉴스 취재팀입니다. 박민수 씨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특히 28년 전 당시 4살이었던 피해자의 딸로서. 시작되었구나.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울렸죠. 다른 언론사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거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우리 지혜와 뱃속 아기만은 이라는 문장을 보며 생각했죠.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딸이. 비록 4살이어서 엄마 얼굴도 잘 기억 못하지만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진실로.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동생도. 엄마 뱃속에서 함께 죽은 아기도. 나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동생은 남자아이였을까, 여자아이였을까? 이름은 뭐였을까? 만약 살았다면 지금 28살이 되었겠죠. 미안해, 동생아. 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